네, 오늘은 유리함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을 좀 더 정리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리함수라는 건 말했지만 두 가지 형태입니다. 자, 유리함수는 다항함수와 다항함수, 그죠? 그 다음에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라고 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제 분수함수죠, 그죠? 자, 분수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제 다항함수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하지 않고요. 분수함수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모둠 활동을 통해서 분수함수에 대한 어느 정도, 그죠? 뭐랄까요? 특징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정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뭘 살펴볼 거냐면요. 가장 간단한 유리함수죠. x분의 k 이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k는 0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0이 되면 0 되니까, 그죠? 상수함수가 되잖아요. 안 되겠죠. 그죠? 자, k는 0이 아닌 이 함수의 그래프 간략하게 그려보고 정리 한번 해보죠. 아마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해서 한번 해봤을 거예요. k가 양수인 경우 보시면 이제 k가 1인 경우 x분의 1 그래프 배우면 아마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을 거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x분의 1 그래프, 이 그래프. 이런 식으로 되죠. 양쪽 방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합쳐서 x분의 1 그래프. x분의 2가 되면 어떻게 돼요? x분의 2가 되면 k가 2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x분의 1이니까 x분의 2는 어떻게 되면 약간 이렇게 위로 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x분의 1이면 x분의 2 더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1,1이라면 1, 얼마가 돼요? 1,2가 되니까 더 높은 데 있겠죠. 그죠? 제가 이게 임의적으로 그린 겁니다. 더 이렇게 그려지겠다.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요게 x분의 1이면 요거는 이제 x분의 2, y는 x분의 2.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 우리가 아마 생각해 봤을 겁니다. x분의 3, x분의 4, x분의 3, x분의 4 점점 더 요런 형태가 되는구나. 점점 더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원점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점에서 그래프가 점점 더 멀어진다 이런 표현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k 값이 커지니까 x 연점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가 음수인 경우, k가 마이너스인 경우 k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2, 4분면과 4, 4분면 그려져요. 자, 1, 2면 마이너스 1 나오죠? 네,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게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쓰지 말고요. x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쓸까요? 자, 마이너스 x분의 1 똑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마이너스 2면 이렇게 되죠. 얘도 여기서 이제 음수지만 마이너스 값이 그래서 점점 작아지면 원점에서 멀어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 있는데 이 그래프의 한번 특징을 한번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프 특징. 지난 시간 정리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정의역. 이 함수의 정의역은 뭐냐? 우리가 이제 다항함수의 정의역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뭐다? 실수 전체다. 그죠? 실수 전체. 공역은 실수 전체. 오케이? 자, 분수함수는 정의역이 어디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값에 모든 실수를 집어넣으면 좋겠는데, 0이 되면, 분모에 0이 되는 건 우리가 수학에서 인정할 수 없죠. 그죠? 분모가 0이 되는 거. 그래서 정의역은 어떻게 되냐면, x가 x는 실수인데, 인실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0이 아닌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치역은 뭐예요? 공역은 우리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공역은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공역에 해당하는 것보다 치역. 치역을 알아보면 되겠죠. 자, 치역이라는 건 그래프가 존재하는 y값의 구간입니다. 그래프가 언제 존재하냐? 우리가 또 어떻게도 확인하냐면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곳이보다 치역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거 보시면 다 만나요. 언제만 빼고? 바로 이 x축만 빼고 다 만나죠. 즉 x축의 평행한 직선은 항상 이 그래프가 다 만나는데 만나지 않는 점이 뭐야? x축이라는 건 뭐야? y는 0이니까 0값을 제외하고 자 0값을 제외하고 전부 다 만나는구나. 자 치역은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지난 시간에도 봤다시피 0이 될 수 없어요. 지금 x가 0이 아닌데 k도 0이 아닌데 어떻게 0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0이 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고요. 자, 이 치역이랑 뭐랑 얘는 사실 이제 공역이랑 같다고 논다면 만약에 공역이 처음부터 이거였다면 얘는 뭐예요? 1대1 뭐가 된다? 대응이 된다. 그래서 여기다 참고로 그런 말 교과서에 없어요. 자,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공역을 뭐라고 보면 치역이라고 합니다. 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 분수함수에서는 즉 x분의 k꼴의 분수함수는 치역을 공역이랑 같이 봅니다. 즉 1대1 대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일반적인 견해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요? 1대1 대응이니까 뭐가 존재해?
역함수도 존재하는구나. 역함수를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역함수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교과서에 없는 얘기니까. 자, 두 번째 특징 정의역, 치역 살펴봤는데요. 이제 뭐가 있어요? 여기서 새로 나온 개념이 뭐야? 점근선이죠.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직선. 뭐가 있다고요? 점근선? X축과 Y축이요. X축과 Y축. X축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Y는 0이라는 직선이에요. Y축. X는 0이라는 직선입니다. 즉 Y는 0, X는 0이라는 두 직선이 점근선이다.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그런 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만 정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이 두 점근선의 교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도 정리해 봅시다. 자, 점근선의 교점 뭡니까?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 뭐야? 원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걸 잘 한번 기억해 주십시다. 자, 3번으로 넘어가죠. 3번. 세 번째 특징 뭐가 있냐면, 자, 이 그래프는 보니까 모양이 대칭적인 거예요. 어디 대칭이냐 보시면 요거랑 요거 어디 대칭이에요? 딱 봐도 원점 대칭이라는 거 알겠어요? 네, 요것은 뭐냐? 원점 대칭이다. 이 그래프가 원점 대칭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봅니까? 원점 대칭이냐 아니냐 어떻게 알아봐? 원점 대칭이란 뭐예요? x의 부호도 y의 부호도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했잖아. 그지? 했어. 진짜야.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했었어. 이렇게 때.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 만약에 y는 x분의 1이다. 둘 다 부호를 바꿔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분의 1.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똑같아지잖아. 그지? 아, 같은 직선이구나. 원점 대칭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원점 대칭. 또 어디 대칭이냐면 직선 y는 x 직선 대칭이다. 무슨 말이야? 이 식은 y는 x분의 1이라는 건 뭐냐면 x, y는 결국 1이라는 직선이잖아요. 그죠? x, y를 바꿔서 대입하자. 그럼 y, x는 1인데 사실 같은 거죠. 그죠? 아, 뭐다? y는 x 직선도 대칭이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y는 마이너스 x 직선도 대칭이 됩니다. 이건 이제 교과서 없지만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있으면 원점도 대칭되고 y는 x라는 직선도 대칭되고 y는 마이너스 x 직선도 대칭이 되더라. 그러니까 잘 보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점근선의 교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 대칭이기도 하고 점근선의 교점에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칭이 되더라라는 거 참고로 정리 한번 해 주십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 K값이 양수이면 어디서 나타나요? 1사분면과 3사분면.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래프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K가 음수면 2사분면과 4사분면. 자, 2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된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절대값 K값이 커지면, 자, 절대값 K값이 커지면, K가 양수일 때는 2, 3, 4, 1, 2, 3, 4, 점점이가 원점에서 멀어지냐, 그지? 자, 절대값 K값이 커진다는 건 음수일 때는 반대로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그죠? 멀어진다. 그래서 원점에서 멀어진다. 정확히 말하면 이 원점이라는 건 뭐야? 점근선의 교점에서 그죠? 멀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반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절대값 K값이 작아지면 원점에서 가까워진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정리가 대충 되셨나요? 그래프. 자, 내용 정리 5가지. 네. 이거는 여러분 필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했지만 수학을 정리하는 건 필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이런 내용들을 찾고 정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모든 활동에서 정리한 거예요. 정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 맞아 하면 끝나는 겁니다. 물론 아직 정리하거나 찾지 못한 친구들은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배우면 항상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함수를 배우면 2차 함수의 개형, y는 x제곱만 보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y는 x제곱을 어떻게 해요? 네, 평행이동하는 거죠. 평행이동해버린 겁니다. 평행이동하는 거죠, 평행이동. 됐어요? 평행이동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평행이동해보겠습니다, 평행이동. 자, 평행이동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 한번 볼게요. 자, y는 x분의 k, 당연히 여기서 k는 0이 아니죠. 자, 얘를, 자, x축으로, p만큼. 자,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해보자.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하죠? x축으로 p만큼 하면 x 대신에 뭘 대입해? x-p를 대입합니다. 네. x 대신에 x-p를 대입합니다. y 대신에 뭘 대입해요? y-q를 대입한다. 자, 이것도 다 1학기 때 했습니다. 대입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 그래프가 돼요. 이 그래프. 그래서 이게 q를 보기 좋게 y는 표현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이항하면 결국 뭐가 돼? y는 자, x-p, k하고 플러스 q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그래프에서 똑같아요. 이런 특징들을 다 찾아내면 되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 어떤 식으로 그려지면 X축,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점근선이 원래 X축, Y축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도 그대로 다 X축으로 P만큼 평이동할 거 아니야. 자, 그래프가 이동했다는 건 점근선도 그대로 이동했다는 거니까, 점근선이 예를 들어서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면 요게 X는 0이었던 게 X는 P까지 가겠죠. 여기 P. 자, P까지 갈 거고. 자, Y축. Y는 0이었다는, X축이요. Y는 0이라는 직선이 어디까지? 네, Q만큼 평이동.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Q 이렇게 평이동하는 거예요. 자, 점근선이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K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닌 거죠? 이렇게 그려질 거고. K가 음수면 아마 이쪽에 그려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뭐만 살펴보면 돼요. 요 P, 요 Q, 요거만 잘 살펴보면 됩니다. 점근선이 어디로 바뀌어? 그러니까 요 교점이 뭡니까? 요 교점이 P, Q구나. 이제 다 끝난 거야. 다 똑같아요. 그럼 뭐예요? 이 함수의 정의역은 뭐겠습니까? 정의역? 노란색으로 쓸게요. 자, 정의역은 뭐겠어요? X는 뭐가 아닌? X는 P가 아닌 실수가 되겠죠. P가 안 들어가면 되잖아. P가 들어가면 0되니까. 그죠? 분모가 0이 맞아. 자, 그 다음에 치역은 뭐가 되겠어요? Y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얘가 0이 아니니까 Q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Y는 Q가 아닌 실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당연히 얘도 1대1 대응이에요. 뭐로 보면 치역이랑 공명이랑 같다 보면. 됐나요? 당연히 역함 존재할 수 있고요. 됐나요? 자, X축, Y축 대신에 뭐가 되는 겁니까? Y는 0이 아니라 이제 뭐야? Y는 Q. 자, X가 0이 아니라 뭐야? X는 P가 되는 거죠. 그죠? 점근선 요점은 P, Q가 되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는 원점 대칭이 아니라 무슨 점 대칭? P, Q점이라는 점 대칭이구나. 자, 그 다음에 Y는 X 직선 대칭이 아니라 뭐야?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어떻게 하면 돼요? Y 마이너스 Q, X 마이너스 P 이렇게 되는 거죠. 기울기가 1. 우리가 이제 Y는 X라는 직선을 X축으로 P만큼 Q만 평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똑같아.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대칭이구나. 이것도 그대로 바꿀 수 있죠. 자, K가 양수면 1, 3, 4분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1, 4분면 지나는 거 맞겠는데, 양수가. 그런데 여기는 그래프가 사실은요, 이 K 값이 얼마냐에 따라 요렇게, 즉 3, 4분면 안 지날 수도 있고 요렇게 지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건 뭘로 따져봐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이 값에 따라서 대입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0을 x에다 0 대입해보면 그 값이 y절편이 음수냐 x수냐 나오면 알겠죠. 양수니까 이렇게 지나가겠네 이렇게 따져보면 되겠죠. 직접 여러분이 따져봐야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죠? 따져봐야 돼요. 자, 그다음 절대값이 커지면 당연히 이제 원점이 아니라 P, Q에서 멀어지냐 가까워지냐. 자, 이런 형태가 되겠다. 자, 그래프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아까 역함수가 존재한다 했잖아요. 그럼 이번엔 역함수는 어떻게 보여요? 아까 말했던 역함수라는 건 뭐죠?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형태입니까? Y는 X 직선 대칭이동한 거예요. Y는 X 직선 대칭이동해야 되네. 원래 Y는 X분의 1 그래프는 Y는 X 직선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역함수랑 이 함수의 그래프가 같네요. 네, 같은 거죠. 같은 겁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Y는 X 직선 대칭하면 되죠. Y랑 X랑 자리를 바꾸면 되죠. 바꾸면 어떤 형태가 될까? 바꾸면 어떻게 해요? Y는 X 직선 사실은 이거다 이제 그려가지고 Y는 X 직선 이렇게 그려서 대칭이동 보면 되는데 얘도 어쨌든 뭐가 되더라? 분수함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더라. 그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되더라. 존재하고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죠. 자, 어쨌든 얘 그래프를 우리가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어차피 얘를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그 특징을 그대로 가져간다. 정리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분수함수를 어떤 걸 보기로 했냐면 1차 10분의 1차 이하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죠? 1차 10분의 1차 이하를 보기로 했는데 얘는 뭐냐면 1차 10분의 상수꼴 아닙니까? 그럼 1차분의 1차 꼴도 봐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봐야죠. 선생님 이걸 또 다시 한번 또 합니까? 그러게요. 또 해야 되나요? 힘든가요? 네. 하지만 생각보다 간단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함수를 보고 싶냐면 이제 1차 그러니까 ax 플러스 b, cx 플러스 b 얘를 보고 싶다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 a가 0이 아니어야겠죠. 0이 아니어야 0이 아니어야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1차가 되는 거죠. 1차. 그죠? 물론 여기서도 분모가 0되지 않고 이런 얘기 있습니다. 분자가 0되면 안 되고. 자, 분모가 0되면 안 되고 분자가 0되면 안 되고. 자, 얘가 0이 아니고 이것들을 보통 네, 그냥 쓰지 맙시다. 아무튼 그렇게 다시 한번요. 분모 0되면 안 되고요. 분자 0되면 안 된다는 거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얘가 어떤 형태냐 이건데. 자, 예를 들어서만 설명할게요. 자, y는 x-5분의 3x 플러스 2.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잘 보면 요거 있잖아요. 요게 어떤 꼴이냐면
가분수 형태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가분수, 대분수 이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3분의 10이다, 3분의 10. 그럼 얘를 3분의 10. 예전에는 그냥 우리 이제 중학교부터는 그냥 가분수 형태로 그대로 쓰는데, 초등학교 때는 얘를 어떻게 바꿨냐면, 3과 3분의 1 이렇게 썼습니다. 3과 3분의 1이라는 뜻은 뭐냐면, 3 더하기 3분의 1 이런 뜻이거든요. 3이라는 정수에다가 3분의 1을 더하는 거야. 이런 꼴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꿨냐라고 했더니, 어떻게 바꿨냐 했더니, 10을 3으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10을 3으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더라. 됐나요? 자, 3으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더라. 얘 몫이요. 네, 나머지요. 됐나요? 자, 그럼 얘를 이렇게 3분의 9, 3분의 1 이렇게 나눠가지고 3분의 9는 3, 약분해서 결국 뭐가 되냐면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 이렇게 쓰더라라는 거죠. 그죠? 즉 무슨 말이냐면 1차분의 1차니까 1차는 뭐야? 1차로 나눌 수 있죠. 우리가 다항식에서 나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목과 나머지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분자를 좀 단순하게, 분자가 너무 크니까 1차니까 작게 상수로 바꾸고 싶다는 거죠. 바꿔볼게요. 바꿔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x-5. 자, 3x 플러스 1을 x-5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몫이 얼마 곱하면 돼? 3이니까 3배의 x-5. 어쨌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몫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나머지는 상수가 나오니까 여기다 얼마를 더하면 얘랑 같아지나 보면 돼요. 자, 마이너스 3, 5, 15죠. 플러스 2가 되니까 플러스 17 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이렇게 좀 빨리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자, 얘를 얘로 나누는 거니까 얼마를 곱하면 얘가 되냐? 분모에다 얼마를 곱하면 분자가 되겠냐? x만 살펴보는데 x만. 그래서 얼마? 3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다 3배 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만 맞춰주면 된다. 얘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15 플러스 17이니까 2가 되잖아. 그지? 이해되시나? 이렇게 보고 쪼개면 결국 얘를 대분수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자, 얘는 3이죠. 이렇게 하면 3이잖아. 어차피 약분돼서. 3 더하기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5는 17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바꾸고 보니까 뭐랑 똑같은 거야? 자, x 마이너스 5분의 17 플러스 3이라는 건 이거지. 아까 우리가 x-p분의 k 플러스 q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서 p가 5이고 q가 얼마인 3일 꼴 아니겠습니까? 그죠? x분의 17 즉 얘는 뭐냐면 x분의 17이라는 y는 x분의 17이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네, 5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네, 3만큼 평이동한 애네. 그죠? 그러면 네, 사실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다시 한번 1차분의 1차는 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네, x-p, y는 x-p분의 k 플러스 q꼴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래프 특징 다 살펴봤으니까 되겠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다시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이런 걸로 바꾼 다음에 정근선의 교점을 활용해서 정근선의 교점을 알면 정근선 그릴 수 있고 정근선 그리면 양순 양수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든지 우리가 그려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유리함수의, 특히 분수함수의 특징, 그래프의 특징들 살펴봤고요. 또 1차인 경우, 1차분의 1차인 경우도 바꿔서 바꿀 수 있다는 거 다 한번 기억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정리한 거니까요. 가볍게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문제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